안녕하세요. 유용훈입니다. 제가 원래 지난주에 여러분들을 뵀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한 주가 수년이 돼서 이번 주에 뵙게 됐습니다. 양해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여러 방송들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관련된 생방송들을 이제 많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18일간의 대장정을 이제 시작을 했고, 또 남북 군사 합의가 속속 지피 파괴 등을 비롯해서 속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됐던 김정은의 연내 서울 답방도 정부가 다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를 아직까지 낙관하기는 이런 힘든 상황이고, 또 미국 관계에서도 비핵화 협상은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지금 봉착한 이러한 상태로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고위급 회담, 차기 회담 일정도 아직 잡히지가 않고 있어서 당초 내년 1월 초로 예상을 했던 2차 미국 정상회담도 불투명하다, 이런 이제 전망들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미북 관계, 남북 관계 이 전망을 오늘 또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모셨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인데요. 지난번 방송 나왔을 때 여러분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제가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성묵입니다. 네. 예,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지난번에 방송 나간 다음에 댓글 반응 이런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제가 직접 댓글 반응을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이미 말씀 들은 대로, 네. 또 많은 분들이 남북 관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네. 또 애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제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드디어 한동안 교착 상태였던 남북관계에 뭐가 돌파구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들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지 않나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남북철도 공동조사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통일부 장관도 출발을 기념하는 기념식에서 이것이 남북 번영의 어떤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얘기를 했는데, 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또 저는 이산가족 이지세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신의주 바로 밑에 아버님 고향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게 열차가 정말 연결이 되고 자유로운 통행이 된다면, 네. 저도 아버님 고향의 열차를 더 가볼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네. 잘만 되면 참 좋겠는데, 네. 유 기자님 말씀대로, 네. 이것이 이제 현지 조사를 거쳐서 착공식을 하게 되고, 네. 본격적으로 공사가 되려면은, 네. 정말 넘어야 할 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현지 조사를 시작하기는 하지만, 네. 이것이 정말 실현되는 데는, 네.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고, 네. 역시 그런 실현이 되려면, 네. 북한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네. 비핵화 관련된.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철도 연결 관련해서 과거에 이 관련 업무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2002년부터 남북군사실무회담의 수석 대표를 하면서, 네. 북한 군인들과 만나서, 네.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을 열어서, 네. 지뢰를 제거하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네.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군사보장합의서를 만들고, 경의선 철도 1번 국도, 네. 동쪽에는 동해선 철도 7번 국도가 연결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연결됐지만은 북한 철도의 현대화를 위해서, 네. 이번에 이제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 네. 제가 2007년 5월 18일로 기억이 되는데, 네. 동해선 철도 금강산 청년역에 가서, 네. 직접 북한 열차를 타고, 네. 우리 제진역까지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북한 열차 직접 타보셨는데 어떤가요? 네. 북한 열차 비교적 남측 인원들을 태우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네. 깔끔하게 정리는 돼 있는데, 네. 역시 이제 저도 그 열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것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앞으로, 네. 우리 국민들 누구나 원하면 열차를, 네. 타고 북한 땅을 거쳐서, 네. 또 중국, 러시아, 네. 나아가 유럽까지 갈 수 있는, 네. 그런 날이 좀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네. 그게 된다면
사실상의 통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철도도로 등 인프라에 대한 본격적인 개선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대북 제재가 전면적으로 해제되지 않고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이번에 네. 현지 공동조사가 된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로부터 네. 이번 조사와 관련된 국한된 부분만 면제 조치가 된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지금 정부는 공동조사 이어서 네. 그다음에 이제 착공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네. 착공식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뭔가 면제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네. 그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착공식 말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물자와 장비 들어가서 북한 네. 땅에 들어가서 공사가 되려면 네. 이건 사실 유엔 안보리 제재가 전면적으로 해제되는 네.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재 면제 조치를 과연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네. 부분이 네. 관건인데 지금과 같은 앞서 말씀하실 때 지금 북핵 협상이 교착 국면에 있고 네. 고위급 회담 일정조차도 잡히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네.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제 공동조사 시작됐으니까 착공식 정도까지는 그냥 스무스하게 갈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착공식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별도의 심의 절차, 제재 해제에 관련된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네. 필요한지 안 한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번에 제재 면제는 네. 명확하게 조사와 관련된 면제만 이루어진 것이고 네. 사실 착공식이라는 게 공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착공식만 안 하고 착공식만 하고 공사를 안 한다면 네.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착공이라고 하는 건 공사를 시작하는 것인데 네. 단순히 행사만으로만 국한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네. 착공이라면 그 이후에 계속 공사가 진척이 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 있겠지만 네. 그러나 이것이 담겨진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는 네. 아마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연내 서울 답방도 지금 사실은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물리적으로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사실은 연내 답방이 이루어지려면 지금쯤 이미 전에 사실은 이제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견이 이루어져서 뭐 날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택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사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연내 답방이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연내 답방은 거의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들이 이제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이제 정부에서 다시 연내 답방 적극 추진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2월 중순에 뭐 날짜를 잡아놓고 일부 호텔은 뭐 비워놓으려는 뭐 그런 움직임도 있었다는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연내 답방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이 자리에서 네. 답방 가능성 뭐 한 반반 정도로 봤거든요. 네, 물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렵죠. 왜 그러냐면 우선 북핵 자체가 교착 국면이고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올 때는 네. 그래도 우리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네. 북핵 협상이 교착 국면에 있는 상태에서 네. 과연 우리 국민들이 네. 대다수가 환영할 수 있겠는가 네.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러나 이미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서 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합의가 됐고 네. 물론 날짜가 금년 중에 된다라고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네. 조기 이루어진다는 것은 적어도 금년 내에 네. 오는 걸 전제로 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금년 초에 신년사에서 2018년을 남북 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것의 어떤 중요한 확인 네. 그런 지점이 답방이라고 본다면 네. 본인은 약속하고 또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모습을 좀 확인시키려고 하는 차원에서 또 네. 오는 것도 검토하지 않겠느냐 이런 네.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네. 지금 보면 물리적으로는 시간이 짧고요. 네. 그 다음에 경호라든지 또 의전이라든지 보도라든지 네. 구체적인 일정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네.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로서는 이미 연내 답방, 연내 종전선언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교착 국면을 뭔가 해소해 나가는 그런 계기로서 좀 답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만약에 이번 철도 공동조사가 이루어지고 착공식이 연내 이루어진다면 착공식에 양 정상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모양새를 또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이벤트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이 사실 굉장히 그 이벤트가 많은 날, 의미가 있는 날인데, 이게 남북 군사합의가 사실은 이제 논란이 지금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그 시범 GP를 파괴하는 거, 그 다음에 유해 발굴 지역에 그 DMZ 내 지뢰 제거를 하는 게 이제 오늘이 완료 시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마침 끝나는 날인데, 근데 이제 GP 관련해서 북한 쪽에서도 폭파하는 영상이 얼마 전에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보셨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거 관련해서도 이게 GP가 과연 제대로 무력화가 된 것이냐. 우리 GP하고 다르잖아요. 북한은 그렇죠. 지하에 상당히 깊숙이 주요 시설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파기가 된 것인지 검증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적지 않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까지 GP를 모두 철거를 완료하는 게 이제 오늘 시점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철거를 완료를 했고, 우리는 이제 일부는 폭파 방식으로 했고 나머지는 이제 뜯어내는 방식으로 철거를 했고, 북측도 지난번에 일괄적으로 폭발을 해버렸거든요. 10개 GP를. 11개를 시범 철거하기로 했는데 하나씩은 상징성 있는 걸 남겨놓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개에 대한 철거를 오늘부로 완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중 한 달 동안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검증 절차를 합의하고 연말까지 검증까지를 완료한다는 것이 지금의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군사 합의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검증을 해서 정말 북한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은 GP가 우리보다 숫자가 많고 또 상당히 지하 갱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재사용이 불가한 상태로까지 파괴가 되는 것인지 여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우리 국민들이 의구심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추가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번에 이제 10개씩 파괴가 됐는데 원래 북한이 160, 우리가 60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남은 게 북한이 150이 우리가 50, 3대 1이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 취지는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으로 평화지대화한다는 거거든요. 정전협정대로 비무장지대는 글자 그대로 완충지대, 비무장화시키는 것이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해서 북한으로부터 군사력을 분리시켜서 위협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조치를 빠른 시간 내에 추가해 나가야 그래야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원래 11개 시범 GP 중에 1개씩 남기기로 한 게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중요한 유적이라고 그럴까요? 기록 그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파괴할 게 아니고 남겨주자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남북 모두 남은 GP의 경우는 파괴를 않고 인원과 장비만 철수시키고 그 다음에 시키되 대신 이제 보존하는 그 형체는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인원과 장비가 완전히 철수되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검증, 예를 들면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아마도 그렇게 되려면 군사공동위원회가 열리고 우선 이번에 10개 GP가 완전히 제대로 철거가 됐고 다시 재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검증이 되고 그 검증된 것을 바탕으로 상호 신뢰가 분명히 이루어진다면 다시 말하면 철수하면 다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GP의 역사성 또 이제 나중에 언제라도 이 비무장지대를 후손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원래 모습으로 보여준다는 취지에서는 이제 동의를 합니다만 아직은 북한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여러 가지
이 신중한 토의 과정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군사합의가 GP에도 이제 DMZ 인근의 비행금지구역 문제, 그 다음에 NL을 중심으로 한 이 완충수역 문제, 완충구역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비혁 장군 몇백 분이 모이셔서 뭐 세미나도 하고 성명서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그 이제 보수 진영 중심으로 우려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남북 군사 합의를 뭐 백지화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해놓은 거니까 좀 보완해가는 쪽으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네. 그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군님들 그 모임 거기서 네. 나온 그 자료들을 좀 꼼꼼히 봤습니다. 저는 네. 뭐 시간이 없어서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네. 그걸 보면서 그 내용에도 우려 또 문제점들을 네. 조목조목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걸 뭐 백지화하자라고 하는 그런 네. 제안보다는 네.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그걸 최소화시켜 나가고 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고 이끌어내는 네.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네. 군사 합의에 담겨지는 독소 조항들 네. 그런 조항들이 북한에 의해서 악용되지 않도록 네. 조치해야 된다. 네. 그리고 앞으로 결국 이 군사 합의를 통해서 정말 네. 북한이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만들어가는 네.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네.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네. 문제점이 없도록 네. 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대안들을 네. 담고 계시더라고요. 네. 우리 정부도 우리 국방부도 이분들의 제안을 경청하면서 네. 문제점들을 풀어나가고 네. 더 좋은 방향으로 해나가는 것이 네. 지금으로서는 네. 그다음에 만약에 북한이 합의를 안 지키고 도발 형태로 간다면 네. 모든 걸 백지화시키고 네. 원점으로 돌아가는 네. 그런 결단과 조치가 필요하겠죠. 네. 하여튼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정부가 그런 의지를 안 보이고 있어서 이제 그런 면에서도 우려들이 큰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말씀 나누고 있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 의견들을 주셨는데 이 나라 걱정하시는 안보 걱정하시는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문 장군이 말씀하셨지만 이 북한이 우리보다 GP가 훨씬 많은데 그런 면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이런 지적들도 지적을 또 해주신 분도 계시고 또 북한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집단이냐 믿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럼요. 네, 뭐 이거는 지금까지 북한이 해온 행태를 돌이켜 보면 충분히 저런 합리적인 의심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남북 군사 합의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그런 걸 검증하는, 네. 검증하고 확인하는 이런 장치가 없었다는 거. 네. 이제 그게 역시 뭐 가장 큰 문제점이고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북한하고 김정은이 과연 변했느냐. 그리고 이 본질이라는 게 사실 쉽게 변하는 게 아닌데. 그럼요. 그 김정은의 발언, 정상회담에서의 발언이나 이런 게 진정성이 있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본질적이고 이제 중요한 이제 질문인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판문점에 이제 JSA 공동군비 비무장화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 남북 유엔서 3자 협의체가 이제 구성이 됐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북한이 남북 유엔사 3자 협의체를 사실 북한이 동의해 줬다는 게 조금 다소 의외이긴 했어요. 그렇죠. 북한이 뭐 우리 문 장군님이 뭐 막 현장에서 직접 북한과 많이 맞닥뜨리신 분이지만 북한은 그동안 90년대 이후에 계속 유엔사 무력화하고 배제하려고 노력했던 집단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3자 협의체 구성을 동의하고 지금까지 몇 번 만났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자체는 과거에 비해서 북한의 그 과거 행태에 비해서 보면 좀 달라진 모습이 한데 아니나 다를까 또 유엔사 빼고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또 과거의 본심을 좀 드러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북한은 왜 그렇게 유엔사를 무력화하는 데 집착을 할까요? 이 부분을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요. 유엔사가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6.25 전쟁 당시에 김일성이 기습남침을 하고 원래 50일 안에 남한을 석권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유엔 안보리가 공산군 격퇴 결의안 이어서 유엔군 창설 결의안을 거기서 의결을 하고 그리고 유엔군이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미군을 네. 주축으로 한 유엔군이 결성이 되고 네. 그 유엔군이 6.25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네. 결국은 김일성의 의지가 좌절돼 버리는 거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는 유엔군이 정말 원수와 같은 존재죠. 네. 지금 북한이 유엔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네. 유엔군은 이미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이다. 네. 이건 오히려 유엔의 모자를 쓴 미군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유엔사는 철수해라, 네. 해체해라 그런 요구를 계속 해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유엔사 해체 요구는 북한이 90년대 초부터 정전협정 체제를 집요하게 무력화시킨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럼 북한이 왜 정전 체제를 무력화시켰느냐? 네. 정전 체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네. 미국과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고 미국과 적대관계가 해소되면 네. 그러면 한반도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남 전략을 네.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 네. 다시 말하면 한국과 미국의 연결고리, 북한을 공동의 적으로 상정해서 만든 한미동맹을 네. 와해시키고 네. 미국을 한반도에서 떼어낸다면 네. 6.25 전쟁 당시 김일성이 이루지 못한 꿈을 다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90년대 네. 초부터 정전체제를 무력화시키면서 자 이제 정전협정은 아무런 이 역할을 하지 못하니 네. 이제는 미국과 우리가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네. 다시 말하면 평화협정 체결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네. 그런 주장을 했고 정전체제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유엔사도 당연히 해체해야 된다. 네. 그리고 유엔사는 사실상 미군이다. 이런 주장을 그동안 쭉 해온 것이죠. 그래서 네. 저는 네. 지난번 3자 협의체 구성됐다고 그래서 네. 이건 좋은 거다. 왜? 네. 유엔사는 막 보기만 하면 그렇죠. 그냥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던 북한이 네. 협의체에 유엔사를 포함시켰다? 네. 이건 괜찮은 일이고. 그 유엔사 입장에서 굉장히 환영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유엔사도 네. 이건 뭐 좋은 일이다라고 네. 했는데 역시 그러면서도 북한은 네. 유엔 무대에서 유엔사는 해체해야 된다. 네. 유엔사는 이건 더 이상 존속할 명분이 없다라는 그런 네. 주장을 계속 해왔거든요. 네. 지금 다시 유엔사를 대화의 대상에서 빼자라고 하는 것은 네. 그들의 본심을 네. 다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종전선에 굉장히 귀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도 사실은 유엔사 무력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럼요. 네. 사실 북한으로서는 그럴 거예요. 자, 종전선언. 네. 뭐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네. 선언이고 뭐 종전선언을 했다가 북한이 네.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비핵화를 잘 안 하면 그냥 원위치시키면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전이 선언된다면 북한으로서는 자 이제 전쟁이 끝났다.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났는데 네. 이제 뭐 유엔사가 왜 필요하냐. 네. 유엔사는 6.25 전쟁 때문에 생긴 건데 네. 유엔사 나가라. 네. 해체해라. 라고 하는 주장에 명분을 실어줄 수 있고 네. 그러면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북한 주장이 맞는 것 같네. 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종전선언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건 네. 유엔사뿐만이 아니라 한미동맹이라든지 주한미군이라든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전략자산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둔 네. 다시 말하면 한미연합연습도 전쟁 끝나는데 왜 하는 건데 네. 이렇게 주장할 명분을 제공할 수 네.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하고 대시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고 시청자께서 또 댓글로 질문을 주셨는데 유엔사는 미국과 동급인가요? 그러니까 미군과 같은 거 아니냐 뭐 그런 취지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유엔 결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엔군 사령부를 창설할 때 네. 미군을 주축으로 한다. 그리고 사령관은 미군이 한다. 네. 그리고 유엔 깃발을 사용한다. 네. 근데 이미 참전한 국가들이 16개 나라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엔사와 미국이 뭐 같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의 사령관은 미군이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3개 쓰고 있다, 그렇죠. 4개 이제, 쓰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제 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유엔군 이퀄 미군 그거는 아닙니다. 네. 미군은 유엔군의 일원일 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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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그 미군이 한 10여 년 전부터 이 유엔사가 사실은 상징적인 존재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참전 16개국의 옵저버 그도 이제 요원도 늘리고 그러면 상당히 좀 강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제가 싶습니다. 한 가지만 유엔사와 관련해서
좀 덧붙여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유엔 총회 결의에 보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보면 유엔사의 기능 한반도의 평화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안 됐단 말이죠. 지금 네. 핵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도 변한 게 아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유엔사는 현재 정전 체제를 관리 감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유사시에 네. 한반도에 전력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 프로바이더라고. 그럼요. 네. 지금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들이 7개가 있거든요. 네. 북한은 그걸 인식하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해 유엔사를 해체하면 네. 전쟁을 억제하는 역량을 또 전체 유사시에 한반도에서 지금 우리 연합군의 역량을 네.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유엔사 해체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여튼 정전협정이 나중에 평화협정으로 바뀌더라도 유엔사는 성격과 명칭을 달리해서 좀 존속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주장도 나오는 거죠. 그럼요. 우리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네. 이제 그 미북 문제로 가볼까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비핵화 협상 상당히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마침 오늘부터 아르헨티나에서 G20 정상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 이제 아직 시간 안 정해졌습니다만 이르면 내일 새벽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그러고 미중 정상회담도 예상이 돼 있는데 이 미북 비핵화 협상 이번에 어떻게 돌파가 좀 열릴까요? 예, 정말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또 우리가 바라고 국제사회가 바라는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금년 2018년의 경우를 보면 네. 6.12 북미 정상회담 한번 취소됐다가 다시 열렸는데 그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거든요. 네. 그 다음에 지난 9월 평양에서 이제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전에 폼페이오 방북이 취소되고 이후에 또 북미 회담이 재개되는 또 그렇게 보면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어떤 중재 또는 촉진 그런 역할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다만 결국 그랬다가 다시 교착 이렇게 그렇죠. 됐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이것은 지금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현저한 차이란 말이죠. 북한은 자기들은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발사도 안 하고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기했고 그다음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했고 할 만큼 했다 비핵화 관련해서 이제는 미국이 자기들에게 상응 조치를 해줄 때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미국은 무슨 소리냐? 이제까지 북한이 한 것은 비핵화의 본질이 아니다. 비핵화의 본질은 신고, 검증, 폐기라고 하는 이런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신고 안 하고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입장 차이가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럼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 비핵화와 관련된 로드맵, 시간표가 아직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의 입장을 담은 그런 시간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조율된 그런 무언가의 안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하나의 관심이고요. 지금 또 하나의 관심은 결국 한미동맹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한미연합연습 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전자권 전환 문제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이 있는데 역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무언가의 얘기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거기서 좀 나와야 될 텐데 과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는지 그 이후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빨리 열릴 수 있다면 그러면 아마 그 성과로 연결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역시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일부에서 이제 우려가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번 정상회담이 정식 아주 긴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는 회담이 아니고 약식 회담으로 열릴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문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런 입장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지금 이제 언론 보도들을 보면 문 대통령은 하여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미북 2차 정상회담을 성사를 시켜서 이 답보 상태에 있는 그 미북 비핵화 협상은 물론이고 이 김정은 서울 답방 문제도 그냥 한 번에 해결하는 그런 거를 이제 구상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뜻대로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저는 김정은 네. 위원장이 결단을 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실 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네. 유엔 총회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 네. 국제사회가 그 의지가 정말 현실과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네. 사항 조치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네. 사실 많은 눈총을 받아가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사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저는 북한이 쥐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 정권이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고 네. 남북 관계를 발전하고 싶고 지금 뭐 철도와 관련된 공동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네. 본격적인 공사가 되려면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네. 북미 정상이 만나면 뭐합니까? 거기서 네. 진전된 합의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것이 안 된다면 어려운 것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의 양보만을 요구한다면 사실 긍정적인 결과를 네. 내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최대한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 네. 김정은의 결단이 필요하다. 네. 내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미 정상이 네. 공감을 하게 되면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빨리 하고 싶은 입장일 거예요. 네. 본인이 말하는 대로 자기가 한 일의 성과를 최대한 보여줘야 되니까요.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본인이 연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통령이 그런 분명한 입장과 신뢰를 갖도록 만들어 준다면 네.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제 네. 좀 시간들이 속도를 내게 될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이 지향하는 바가 완전한 비핵화가 전혀 아니고 이제 파키스탄 모델을 지향한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북한 눈치를 핵보유국인 북한 눈치를 보는 이제 핀란드 할 수 있다. 오늘 아침에 마침 저희 회사 이제 강인선 특파원이 그런 칼럼을 썼는데 네. 저도 아주 그 칼럼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눈치 보고 끌려다니는 이러한 지금 입장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북핵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완전한 비핵화는 90%의 비핵화가 아니거든요. 네. 100%의 비핵화거든요. 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물질, 네. 핵 탄두, 미사일, 핵 프로그램 모두를 포함하는 네. 다시 말하면 CVID 검증되고 불가역적인 네. 그런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것이 안보리 결의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 유엔 안보리 결의대로 제재가 해제되려면 네. 그 결의를 충족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게 안 되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네. 북한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주고 네. 다시 말하면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말로만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생각으로는 파키스탄 방식을 네. 선호한다면 네. 그런 생각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비현실적인 생각이다. 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고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네. 명확하게 국제사회와 네. 일치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핵 문제를 촉진시키는 네.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이라도 하여튼 문 대통령께서 김 위원장한테 네. 그런 생각, 파키스탄 모델을 생각하고 있다면 꿈 깨세요라는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얼마 전부터 아주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급하지 않다. 네? 북비핵화 급하지 않다. 이 말을 아주 그 입에 달고 살듯이 이제 하는 듯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장기전 이제 뭐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미국 의회라든지 뭐 전문가들은 시간이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인내심이 곧 한계에 다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 장군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예. 저도 후자 쪽에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게 시간이 뭐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핵실험이 계속 중단된 상태가 유지되고 대북 제재가 이어지는 한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장관은 미사일 안 쏘고 본인은 서두르지 않지만 북한에게는
이제 당신들이 결단을 내려라. 네. 라고 하는 것을 사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이 있다 서두르지 않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행동으로는 북한을 향한 제재 수위를 점차 높여나가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해외에는 북한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심지어는 어제 보도에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탄 그 벤츠차, 네. 방탄차도 저거 제재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조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제재 수위를 높이면 그렇지 않아도 김정은 북한 지금 정권이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네. 작년에 마이너스 3%, 네. 금년에 마이너스 6%가 된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다면 과연 북한 정권이 제재 수위를 점점 높여나간다면 네. 언제까지 견딜 수 있겠는가 하는 네.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본인이 6.12 정상회담을 했지만 내년에 또 다시 2차 정상회담을 해서 네.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온다면 네.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더 이상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계속 취해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면 네. 스티브 비건이 얘기했듯이 네. 기회의 창이 이제 닫힐 수도 있다. 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 북한은 분명히 인식을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그 대담 말씀 나눌 때 그런 면에서 내년 3, 4월이 아주 큰 고비가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시간이 그런 면에서 많지 않은 거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 4, 5개월 정도 뭐 길게 봤을 때 밖에 안 남은 것인데 이제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그 내년 초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3, 4월쯤 네. 이때가 과연 뭐 일각에서는 이제 퍼펙트 스톰이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네. 아주 그야말로 아주 최악의 경우, 그렇죠. 예, 완전히 틀어지고 뭐 최악의 경우 북한이 뭐 다시 중장거리 미사일을 쏜다든지 뭐 핵실험을 한다든지 뭐 그래서 미국이 또 더 강한 압박을 하는 뭐 이러한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2차 미국 정상회담도 1월 초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열려서 내년 초에 열려서 좀 돌파가 열릴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교차를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우리 장모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세 가지 가능성이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고 최선의 시나리오가 있고 네. 아니면 그 중간쯤에서 머들링 수로 다시 말하면 네. 현상 유지 네. 상태를 어느 정도 끌고 갈 다시 말하면 3, 4월이 고비이기는 하지만 네. 지나갈 가능성도 있는데 네. 사실은 그 모든 선택은 북한 정권에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만약에 12월이라도 북미 고위급 회담이 다시 열리고 네. 연초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려서 네. 뭔가 돌파가 마련된다면 네. 최선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네. 만약에 그것이 안 되고 현재 상태로 지지부진하게 된다면 네. 사실 내년 3, 4월이면은 이제 키리졸브 또 폴이글 연습 네. 한미연합연습이 네. 재개되는 것인데 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사실 원래의 규모대로 이루어지고 그럼 북한이 있죠.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하게 할 되고 수밖에 없죠. 그것이 결국 충돌이 돼서 네. 이른바 중대 고비, 뭐 네. 퍼펙트 스톰, 비관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은 네. 김정은 정권에게 달려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지금 하여튼 그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 제가 말씀 나눈 사이에 또 여러분들이 코멘트 또는 이제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그 G20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약식으로 열리는 것은 그 미국이 어떤 그런 우리 그 한국과의 그 대화라든지 그 협상에 있어서 그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냐, 별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질문을 또 해주신 분이 계시네요. 네. 아마 그럴 가능성도 네. 물론 있겠습니다만 네. 짧은 시간 내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도 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일정에 한번 제한 네. 아마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시간이 길고 짧고보다는 네. 양 정상이 정말 소통을 해서 접점을 찾아내는 네. 물론 그 찾아내는 물밑 접촉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 네. 형태로도 그런 것들이 전 충분히 사전 교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오늘 주제가 군사합의는 아닌데, 이제 군사합의 관련해서도 이제, 역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군사합의 통해서 문을, 열어주었으니까, 단 몇 주일이면, 유사시에 전쟁이 날 경우 점령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하고 계신데 이제 군사 합의에 대해서 좀 총괄적으로 이렇게 코멘트를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네. 군이 우리 국민의 대한민국의 안전, 안보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런 합의를 했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국군 또 한미 연합 억제력 또 여러 가지 감시 자산을 통해서 지금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 뭐 며칠 만에 6.25 전쟁 때 같이 3일 만에 서울을 뭐 내준다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북한이 그렇게 한다면 그건 북한의 파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합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저도 보고 있고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군사합의의 문제점을 최소화시켜 나가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고 정말 북한으로 하여금 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그런 조치와 후속 이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게 이번에 이제 군사합의한 것이 우리 문 장군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일각에서 우려하는 그러한 것까지 염두에 두고 저도 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안보를 약화시키는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예비역 장성들이나 일각 사회개혁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뭐 기후다, 쓸데없는 거다, 뭐 이념적인 편향성을 가진 거다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고 저는 좀 정부나 군에서도 좀 경청을 하고 또 그에 대한 보완책을 좀 적극적으로 세워주시고 또 그런 안보에 대한 의지를 또 적극적으로 표명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도 최근에 한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군사 합의의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 안보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견들을 마치 무슨 이념적인 걸로 이렇게 치부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분들의 제안을 경청하고 문제점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그걸 바로잡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우리 군은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조정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고 신뢰를 갖게 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와 국방부가 잘 해줄 것을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장시간 좋은 말씀해 주신 문 장관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미북 관계, 남북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좀 문성무 센터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2주 뒤 금요일 같은 시간 오후 3시에 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군사안보 현안을 갖고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조선일보 VOD 유튜브하고 유용훈의 군사세계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